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녁에 잘 때요 시계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배를요 계속해서 한 30번 이상 쓰다듬어 주기만 하셔도 돼요. 다리를 굽히고요. 그럼 배가 좀 편안해지겠죠? 그냥 슬슬 배 겉만 문지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압력을 주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문질러 주면 대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방향이기도 한데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설사 있는 분들이 조금 편안해지고요. 이 방향으로 해주면 변비 있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해져요. 소장의 기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한의학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저녁에 주무실 때 하고 주무시면 다음날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. 배를 접었다가 폈다 하는 스트레칭을 해주셔도 예를 들면 요가 자세에서 다리를 구부려서 아기 자세처럼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다가 다음에 쭉 삼각 자세로 펴주고 하는 동작들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장에 좋은 자세로 알리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기 자세처럼 내 배를 이렇게 꾹 눌러주면 좀 있다가 실제로 배가 꾸르륵 하면서 가스가 배출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. 그리고 등을 쭉 펴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한번 펴줬다가 다시 장을 눌러줬다가 하게 되면 가스가 배출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. 급동이라고 요즘 많이들 하는데 급동일 때 팔 안쪽에 이 부분에 혈자리들이 있어요. 특히 폐와 관련된 공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팔 안쪽에 있는 부분을 꽉 누르기만 해도 약간 좀 참아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신경성 과민성이다. 그러면 5번째 손가락의 겉에 있는 손목의 이 부분,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는 것도 도움이 돼요. 그래서 주로 보면 안쪽이에요. 안쪽 부분을 강하게 콱콱 눌러주는데 그렇게 꽉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고요. 급동을 참을 때는 자세가 중요해요. 편안하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변이가 일어나잖아요. 그거는 장이 펴지는 편안한 동작이라서 그래요. 근데 급동을 참을 때는 장을 딱 이렇게 차렷 자세에서 항문을 딱 조이는 이 자세. 보통 똥 참을 때 이러고 참잖아요. 이 자세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장이 딱 긴장이 되거든요. 그래서 급동 참을 때는 딱 다리를 꼰 상태에서 허리를 펴서 항문을 딱 조이고 그 상태에서 혈자리를 딱 눌러주면 좀 편안하게 몇 분이라도 참을 수 있지 않을까. 제가 어디다가 이런 정보를 올려드렸더니 실제로 도움이 됐다, 감사하다는 인사가 몇 개 달린 걸로 봐서는 많이 응용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보통 채소들을 먹을 때 장 건강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식이섬유 때문인데 이 식이섬유 중에서 저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. 물론 장에 직접적으로 자극 주는 것은 불용성 식이섬유들인데 물에 안 녹는 식이섬유들이죠. 얘네들은 거친 음식들에 많긴 해요. 예를 들면 과일이라든지 채소들의 껍질 부분이죠. 어릴 때 아이들에게 망고를 사준 적이 있거든요. 망고를 사줬는데 비싸잖아요. 그래서 몇 개 안 샀어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알맹이를 주고 저는 껍질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. 껍질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. 야, 이게 식이섬유가 미치도록 많구나. 그 다음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.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좋은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껍질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식이섬유가 아주 많은 것들이 저는 해초류들인데 해초류에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, 물에 안 녹는 거랑 물에 녹는 것들도 많아요. 물에 녹는 거는 어디에 녹냐면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가겠죠. 그래서 걔네들이 피도 맑게 해줍니다. 그리고 곡식 중에서는 귀리 식이섬유가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. 이 두 가지 식이섬유가 많게 되면 장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도 생겨요. 그렇기 때문에 당을 조절한다는 것은 결국 장 속에 있는 염증들이 널뛰게 하는 걸 막는다는 거거든요. 인슐린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어떻게 하면 잘 섭취해 줄까가 중요하고 그래서 곡식 중에서는 귀리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좋겠고 옛날에는 당뇨 있으신 분들만 먹었는데 요즘은 그냥 당뇨가 없더라도 이게 좋다는 거 알잖아요. 오트밀이라고 하는 걔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챙겨 드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해초류들 평소에 많이 드셔주시면 해초류들이 먹으면 미끌미끌하잖아요. 거기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훨씬 더 미끈하게 이렇게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. 일단 장은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. 좋은 걸 아무리 여러분들이 챙겨 드셔도 안 좋은 걸 먹는다면 좋은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건강이라는 게 그렇죠. 안 좋아지는 건 한순간인데 좋아지려면 무던히 노력해서 올라가야 돼요.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성적들도 그렇잖아요. 시험 망치는 건 놀기만 해도 망치는데요. 좋아지려면 계속 쌓아나가야 돼요.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. 장의 기능이라든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안 좋은 것을 먹는 순간 좋은 걸 많이 먹어도요. 망가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. 유산균 아무리 챙겨 먹고 식이섬유 아무리 좋은 거 챙겨 먹고 해봐야 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다 빠져나가요. 안 좋은 것을 조금 챙겨 먹으면 좋은 걸 이만큼 먹었을 때보다 얘들가 힘이 더 세요. 그래서 안 좋은 것 다 아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을 가급적 먹지 말자.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먹었다면 그럼 일주일에 3번만으로 줄이자. 요 결심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. 제가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절하는 운동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절하는 운동이 장을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이렇게 하면서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운동이라서 하는데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약간이지만 도움되는 운동이 발차기 운동들이에요. 그렇다고 발차기를 태권도처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무릎으로 이렇게 드는 운동이에요. 서서 무릎을 그냥 이렇게 허리
춤 이상으로만 들어올리기만 해도 이게 들어올릴 때 복부가 탁탁 수축이 되는 거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자주 해줘도 장을 조금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이 되고, 원래는 유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승마 같은 운동을 하면 장이 미치도록 자극되거든요. 정말 강하게. 그 다음에 절하는 운동들. 근데 이런 운동들은 운동을 일단 해야 되는 거니까 평소에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다리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운동만 해주셔도 장이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되겠습니다.